스펙, 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제약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은송 학생 굉장히 오랜만에 근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취업 준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아, 그게 답니까? 그렇죠. 취준생의 역할은 취업 준비죠. 어디 뭐 올해는- 된 데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네. 조만간 되기를. 네, 올해는 꼭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랄게요. 네. 자,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문구업계의 국민 브랜드 모나미입니다. 1960년 광신화학공업사에서 출발해 1974년 몽아미, 불어로 내 친구란 뜻의 모나미로 재탄생했습니다. 대표 제품은 흰색 자루의 검은색 머리인 대한민국 최초의 유성 볼펜 모나미 153이고요. 올해로 탄생 5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왕자 크레파스와 사인펜 등 수많은 히트작으로 필기구 분야 1위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내 문구업계 최초로 모나미 컨셉 스토어 1호점을 서울 합정동에 오픈, 전산용품과 출력관리 서비스 솔루션 공급업체인 모나미 이미징 솔루션과 국내 최초 디지털 사무 편의점인 모나미 스테이션도 오픈해 명실공히 국내 최대 사무용품 유통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저는 이 펜돌사라고 해가지고 네. 펜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에요? 회원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펜을 이렇게 돌리는 거를, 펜을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이렇게 하나만 할 줄 아는데 그 정도로 이 모나미 펜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펜비트라고 네.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네. 펜으로 리듬을 만들어서 노는 것도 거의 모나미 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혹시 모나미에 대해서 다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이제 네. 똑딱똑딱 이렇게 잘 쓰기 편하고 네. 그리고 그게 좀 똥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똥 바르는 맛에 이렇게 종이 옆에 이렇게 네. 네. 사실 막 어디서든 펜 좀 줘 하면은 그냥 무심코 네. 건네받은 게 거의 다 모나미 펜일 정도로 그쵸.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았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쓰고 있죠. 꾸기 형님도 모나미 잘 아시죠? 거의 국민 팬이 아닌가 싶고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여드름 짜기로 또 많이 맞아요. 사용했던 남자들은 많이 썼지 저는 않나요? 학교에 잘 갔습니다. 네. 안에 흉터 남아요. 아니 남는데 근데 그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 구멍에 아니, 남자들은 이제 우리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여기 놀라는데 까매지지 않아요? 그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안 나. 그냥 툭 눌러서 그 툭 넣으면 그게 거의 모나미를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나미에 대한 추억이 또 새록새록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모나미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13만 9,8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연관을 보면 1위는 역시나 볼펜이었습니다. 2위가 펜. 그 이외에는 뭐 한정판이라든지 모나미 블랙, 프리미엄 볼펜, 모나미 스토어, 모나미 몰, 선물용, 그다음에 덕질이란 단어까지 나오는데 DIY가 또 요즘 인기라고 해요. 그 모나미 몰에 가면은 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이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게 아까도 뭐 모나미 블랙이라든지 한정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153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실버로 돼가지고 오. 좀 비싼 재질로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또 각인을 해줘요. 제 기억으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한정판 같은 경우는 이 아까도 연관어 있었지만 덕질하는 분들한테는 또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제품이 네.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고급화 전략으로 모나미 블랙이라든지 프리미엄 볼펜들이 또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홍쌤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모나미. 최근에 있었던 공채를 분석을 해보면 그 국내 영어
그다음에 해외 영업. 해외 영업이 이제 따로 뽑는다는 소리는 그만큼 모나미가 이제 국내 시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공도 중국어, 서방어 능통자를 우대한다. 결국 중국하고 이제 남미 시장을 좀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직군. 디자인이 이제 공업, 시각, 그다음에 광고 디자인.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디자인했던 친구들이 이제 제품 디자인을 요즘 채용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통직으로는 마케팅, 그다음에 SCM, 경영 지원 파트에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모두 또 영어로 업무가 수행 가능한 자를 뽑는 걸 보면 글로벌 마케팅이나 또 글로벌 SCM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이제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나미의 전략도 채용 공고를 보면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사실 뭐 모나미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고 과연 취업으로서의 모나미를 생각한 친구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취업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아직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네. 굉장히 새로운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모나미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말 간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찾아뵙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생팬 하나를 협찬받았는데 이게 모나미 건지 어디 건지 좀 약간 모르겠어요. 오늘 최초 공개할게요. 이게 가시죠. 뭐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물라 패밀리. 아. 취업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대학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거나 다른 것도 알아보고 있긴 한데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 공부하실 때 필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펜이 좀 좋던가요? 제트스트림이라는 제품 많이 쓰고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은데 0.38 네, 38도 쓰고 0.5도 쓰고. 혹시 근데 약간 모나미 남자들은 펜은 제품을 잘 안 사용하시나요? 따지는 것 같아요. 모나미 잘 제가 모르죠. 고등학교 그냥 때 그냥 뭐 있었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네. 막 쓰기 좋은 막 쓰기 좋은 펜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대학교다 유일하게 보니까 아는 게 필기나 모나미인 이런 거에 좀 거죠. 신경을 쓰게 되면서 펜을 바꿨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그러면 하셨어요. 모나미는 지금 약간 좀 야, 편안하게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지. 저렴한 같은데 그대로 사람들한테 갔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아니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 저 말고도 많이 그런 이유로 쓴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나미 아세요? 네, 모나미 하면 볼펜. 즐겨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모나미가 딴 데보다 싸니까 그래서 네. 똥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래도 모나미가 좋아요?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공부하실 때 어떤 학용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나요? 매점에 있는 보통 한 1,800원 정도 상당의 펜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점에 있다면 모나미 모나미 좀 굵은 게 아무래도 단점이라서 모나미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이면 전공이 혹시 저는 컨벤션 쪽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졸업하시면 취업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취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생각하시나요? 도시 마케팅 쪽이랑 또 이제 공사 쪽도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안경을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펜은 어디 거 사용하시는지. 네, 뭐 일본에서 나온 펜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하이텍은 네네네, 그런 거. 레드는 네. 혹시 모나미는 모나미도 많이 쓰는데 사실 뭐랄까 소중하게 여긴다기보다는 그냥 좀 일회성으로 아무래도 저희 막 서베이 나가면은 나눠줄 때 이제 막 잃어버려도 되는. 모나미가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굉장히 크거든요. 알고 보면은 네. 좀 기업 문화는 어떨 것 같나요? 근데 막 자유롭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작하고 이런 회사다 보니까 위계 질서도 있을 것 같고 되게 막 소통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위아래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좀 해보고 싶으신 일은 혹시 없나요? 마케팅이나 아니면 브랜드 쪽으로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원래 브랜드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수능 보셨구나 올해.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해야겠다. 서포터즈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활동도 해보고 코스메틱에서 더 관심 가지고 이렇게 광고 홍보 더 배우고 그러고 싶어서요. 필기고는 그러면 어디 걸 사용하시나요? 제트스트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나미는 좀 안 쓰시게 되나요? 모나미는 보통 하얀 네, 검정. 맞아요. 그거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모나미라는 기업을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 디자인을 되게 예전부터 고수해 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뚝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나미에서 만약에 신제품을 출시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색다를 것 같아요. 한번 써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이 모나미가 싸고 좀 편하게 쓰는 펜이라는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을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운송 학생이 좀 인터뷰를 통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전략들이 좀 고급화 전략을 알리기에 효과적일 것 같나요?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사실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던킨 도너츠나 이렇게 해서 뭐 스타벅스에서 다이어리를 주듯이 펜을 주는 전략을 모나미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과 고급화 전략을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팔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국이 형. 예, 모나미 제품 중에 국어 사전에 등재된 이름이 있다고? 카드라. 예, 우리가 뭐 스테인플러를 호치키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나미에서 만든 제품인데 왜요? 윤성 학생이 그 말을 동의 못하는 거예요. 호치키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나미에서 만든 호치키스라고 하네? 키스요? 집중하세요. 세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모나미의 이름인데 이게 우리가 뭐 계속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명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국어사전에 등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공쌤이 알려주시길. 제가 개인적으로 매직 존슨이라는 농구 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 최고의 포인트 가드인데 매직 존 선수 원래 이름이 매직은 아니었겠죠. 어빈 존슨인데 플레이가 하도 마법 같으니까 팬들이 매직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이름이 고유명사 마법이 됐거든요. 우리 펜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매직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인펜도 실제로 그 사인할 때 좋은 펜이다 그렇게 네이밍을 해서 사인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사인펜으로 그냥 고유 명사처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링이라는 단어도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잖아요. 그게 원래 검색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모나미도 뭐 그 정도 급이죠. 실제로 이제 삼성출판사의 새 우리말 큰 사전에 사인펜, 매직펜이 이제 보통 명사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확고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전쌤 여기 연봉은 얼마입니까? 평균 연봉이 3,503만 원 정도입니다. 사원은 2,622만 원, 대리가 3,238만 원, 과장이 3,523만 원, 차장이 4,034만 원, 부장이 4,881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나미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구직활동을 아마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모나미도 써라. 그러면 선생님 제가 뭐 그래도 볼펜 회사 이런 데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취업은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래요. 근데 취업은 다시 어렵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고요. 실제로 지금 모나미 입사했던 제 예전 학생인데 호남 지역에 있는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 전공은 이제 경영이고요. 학점도 한 3점 후반 그리고 토익은 한 800 중반, 스피킹은 한 7 정도. 이 정도면은 뭐 준수한 스펙이거든요. 사실 전공도 이제 경영 쪽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업 기획 파트에 모나미 쪽으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중견 기업들도 뭐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9년째 캠페인 중 샵 최고의 복지는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모나미 같은 경우가 문구업체다 보니까 여기 사실 뭐 사학 그쪽 그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의 건강을 좀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나미는 우리 직원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장기 캠페인과 우리 각종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9년 동안 진행 중인 캠페인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하네요. 모나미의 건강 프로젝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9년째
사내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직원이 금연 서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데 사실 제가 볼 때 9년째 하고 있다는 건 그래도 너무나 강제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자담배까지는 제가 남한테 최소한 모르겠지만 피해는 주지 않잖아요. 예, 요즘에 전자담배까지 뭐 피지 못하게 하는 회사는 본 적이 없고요. 네. 회사 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행이라든지 마라톤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거. 많이 힘들죠. 회사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단체 스포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걸 다 하는 회사네, 여기가. 근데 이런 것들 다들 싫어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녀오면 그 결속력 생기긴 생겨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04년부터 이제 가을 산행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매년 11월쯤에 진행되는 사내 프로그램이고요. 네. 사내 정기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한 4월에 전 직원이 또 함께 뜁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에서 벗어나서 전 직원이 함께 달리고 호흡하는 활력의 장이 되고 있다. 요거는 모나미 측에서 아마 제시한 그런 글들이 아닐까 싶은데 뭐 1년에 한 2번 정도기 때문에 네. 뭐 회사를 이것 때문에 못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이 정도면 우리 회사가 내 건강을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싶어서 또 애사심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회사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거겠죠, 쌤? 그 예전에 이게 흡연을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근무 시간이 실제로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1시간에 뭐 2시간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흡연하고 들어가면은 또 한 번 나갔다 방진복 입고 또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일각에서 좀 안 좋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임직원들의 건강을 또 증진시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그거에 반기를 들 만한 직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그 면접장 가서도 물어봐요. 흡연하냐.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설령 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노출시켜서 면접장에서 좋은 인상을 줄 건 하나도 없어요. 또 거기서 뭐 확인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합격했는데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니까 우선은 지금 취업이 돼야 되니까 면접이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네. 원래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좀 이런 거짓말은 구직자라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건강을 좀 신경 써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모나르떼 샵 모나미 미술학원입니다. 우리 모나미 같은 경우는 문구 회사에 걸맞는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50년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회 같은 것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아예 미술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초등학생을 위한 모나르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나르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 쌤? 이게 뭐 50년간 사실 어린이를 위한 미술용품 개발했고 또 미술 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인문학과 미술을 융합한 어떤 인문학 융합 체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교사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등 인문학 그다음에 융합교육 체험 수업을 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좀 교육을 쉽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역사, 뭐 예술, 과학, 경제 분야의 인문학 스토리를 미술로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고 또 잉크 색상의 배합 원리를 이해하는 잉크 조색 체험 같은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나미를 좀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모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접하면서 아, 여기서 볼펜도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모나미 제품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신하고.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쌤? 저는 여성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속옷이나 화장품, 뷰티를 떠올리지만 저는 모나미가 진정한 여성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학생들 필통 보면은 거의 필통이 거의 무기 수준이에요. 이만하거든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차서 쓰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볼펜을 필기구라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제2의 화장품 같은 느낌으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꾸미진 않지만 내가 공부할 때 나의 다이어리를 꾸미는 용도 또는 기분 전환.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볼펜 회사가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여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모션을 모나미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본 그 펜 기업들과 계속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의 전략이 저는 좀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공감을 하는 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 네. 좀 알죠? 맞아, 시험 깔별로 기간에. 불기별로 이렇게 사모아서 되게 뿌듯하거든요. 네. 확실히 남학생들은 좀 덜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필통 사고 알겠습니다. 볼펜도 사고 다 했는데.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좀 전자기기가 발전을 해서 필기구 수요가 좀 줄어들 거란 전망도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가요, 홍 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모나미도 신학기가 열리게 되면은 그 입학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새 학기를 맞이하니까 또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필기구를 구매하죠. 네. 근데 제가 100만 둥이었어요. 제 또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 70만 둥이들이고 지금 지금 고등학생들이 40만 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 교복 TV 광고 많이 했잖아요. 요즘 잘 안 하죠. 업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펜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니까 시장을 사수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뭐 출력할 때 그런 것들 큰 대자보도 이제 매직으로 썼지만 네. 요즘은 또 출력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경기도 수지 본사 옆에 이 스토리 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구소의 중심이 잉크랩이라고 해서 15가지 정도의 잉크 중 뭐 두세 개를 이제 골라가지고 본인의 원하는 색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교실을 열고 또 패블릭 그 다음에 세라믹 마카 교실 뭐 이런 좀 펜을 그러니까 진짜 기록을 위한 펜이 아니라 나의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을 하는 키덜트라고 해서 이제 남자들이 과거에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여성 직장인들이 또 이런 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방안을 통해서 줄어드는 학급 인구의 감축 이런 것들과 좀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직군에 지원하려면 어떤 점을 좀 더 어필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마케팅 직군이 항상 인기가 많은데 이 모나미 같은 기업에서는 어떤 점을 좀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볼펜 관련된 마케팅 이력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걸로 공모전을 하지도 않고 교수님이 과제를 그렇게 내주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성 고객 아니면 아이들 고객 그러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식품이라든가 어떤 초콜릿류를 프로모션했던 나의 마케팅 경험들 또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화장품 관련된 그런 프로모션의 경험들이 저는 볼펜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 구조를 쓸 때 그러니까 화장품은 내가 프로젝트를 안 했네.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 무슨 화장품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내가 화장품 관련된 프로젝트는 없지만 화장품의 주 고객이 여성이고 볼펜 업계도 주 고객이 여성이니까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나의 과거 다른 패션 관련된 마케팅 경험을 이 회사에 노출시켜도 나에게 설득 논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그 제품에 대한 분석보다는 어찌 보면 이렇게 한 좀 2차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고객, 그럼 고객과 관련된 다른 제품을 어프로치를 해도 지원 동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더 많은 기업들의 도전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상국이 형. 네, 모나미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 제품 중에 뭐 써본 게 있다면 어땠는지 장단점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도 라이브 칼라라는 그 사인펜을 즐겨 사용합니다. 일단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은 핑크색이더라도 막 코랄, 베이비 핑크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주로 밑줄을 그을 때 시험 기간에 많이 사용하면 눈에 잘 띄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이제 뚜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뚜껑을 한번 잃어버리면 수성펜이어서 바로 말라버리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최근에는 형광펜도 이제 똑딱이 버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칼라도 똑딱이 버전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나미가 우리 세계적 인지도를 올리고 발전할 수 있는 이 방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나미가 중국 시장으로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모나미의 플러스 펜이 한자를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 시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이나 그런 해외 방문객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에 맞춰서 우리 모나미라는 국민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는 스토어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주 지역에 있는 학교와 학생 수는 지금 어떻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 주변 지역의 분당인데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질문이 샜나요? 고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그것을 조사를 해야지? 질문이 센것 같은데. 저는 네,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를 분석했을 때 평균 1,000명이 넘어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 학급당 한 담임 선생님이 적으면 20명 그리고 많으면 30명을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반 답변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느껴지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강사니까 그 보드마카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쓰다 보면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항상 이 뚜껑을 열고 이걸 접고 그럼 이제 어딘가에 뚜껑이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요. 그래서 이제 학원 대표가 저를 싫어하거든요. 보드마카 너무 많이 쓴다고. 근데 저는 그럼 이걸 좀 잊어먹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지만 볼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볼펜을 살 때 야 이거는 예쁜데 이건 뚜껑을 잊어먹기가 좋다. 사지 말아야지. 이런 친구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특수 계층들만 계속 쓰는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보안책도 좋지만 조금 더 상업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팁 하나 드리고요. 그 은송 학생이 아마 조사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빅볼펜을 좋아하거든요. 그 볼펜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영어 필기할 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학도로 예전에 학업 인행할 때는 영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볼펜은 영어가 좀 잘 쓰여지더라고요, 착착. 그런데 한글을 쓸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이 펜은 확실히 좀 그쪽 영어권에서 만든 볼펜인 것 같고 또 그쪽에 쓰기가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라는 중국인들이 쓰는 글씨도 우리보다 더 획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우리와 같은 그런 볼펜 기업들이 좀 진출하기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까의 접근도 저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거주 지역의 학교 학생 수는 완전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팩트를 내가 알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페르미 추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당에 거주한다. 그럼 분당에 뭐 거주하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인구수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세대수의 추론이 나오고 세대수의 뭐 자녀 수가 나오고 그 자녀에 맞춰서 학생 수가 나오고 또 그거에 맞춰서 학급 수의 추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추론을 하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건데 그냥 너무 그렇게 추론을 간단하게 축약시켜 버리면 안 돼요. 팩트를 얘기해야 될 수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더라도 좀 너무 준비된 티가 나면 안 되니 톤 조율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모나미의 뜻이 나의 친구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진짜로 나의 친구 같은 국민 브랜드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또 이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여러 회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찾다 이제 볼펜 회사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 여태까지 소개한 기업들만 다 합쳐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 기업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3월 달에 이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볼펜 안 쓰고 이제 키보드로 자소서 쓰니까 예전보다도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2월 말까지 다 완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달 오픈되고 항목이 나오면 내가 써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기간 동안 절대 자소서를 양산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서너 장을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 보고 여러분들 본인에 대한 고찰을 열심히 해서 2월 말까지 봄날에 이제 자소서를 엄청나게 써야 되니까 이 추운 겨울날 자소서를 모두 다 마무리 짓는다. 그러니까 항목이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미리 좀 작성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취준생분들은 꼭 홍쌤의 말씀을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모나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컴퓨터 정보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박진우 학생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워낙 좋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현장 실습도 다녀왔습니다. 현장 실습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프로그램 개발 팀에 들어가서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PDA 기계에 바코드를 검수하는 시스템 그리고 홈페이지를 직접 개발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고 또 이런 신기술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개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게임도 어떤 기술이나 뭐 이렇게 난이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구현한다고 해서 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아니면 뭐 학교 수업에서 과제에서 뭐 실습 과제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할 때 자기가 좀 잘해서 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든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실습에서 직접 개발을 할 만큼 잘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현장 실습을 할 때는 네. 바로 이제 개발에 투입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네. 뭐 진우 씨 같은 경우는 잘해서 그렇게 투입됐다는 건가요? 예, 저는 바로 거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OJT라는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이제 바로 개발 작업에 직접 투입을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먼저 개발팀에게 다가가서 개발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현장 실습 경험은 신입 개발자가 경력을 쌓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그런 경험이고요. 그 경험 속에서 실무 경험을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혹은 그 실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잘할 수 있다고 얘기도 했고 잘하는 편이라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나 관심이나 어떤 자기의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는 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경험을 통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게임 쪽으로 본인이 개발한 것들 중에서 네. 그 나름대로 가장 성취감이 있었던 게임이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자바로 만든 2D 비행기 슈팅 게임입니다. 왜 이게 본인이 가장 좀 본인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까? 기술이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자바 언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거의 다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대표적인 거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스윙 기술을 이용했고요.
채팅을 하기 위해 이제 소켓 통신이라는 기술도 이용했고 그리고 스레드라는 기술도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자바 관련된 어떤 언어 능력이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자바로 직접 업무를 수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의도가 있었고, 그 본인이 어떤 구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웠던 것은 좀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타 지원자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어떤 역량이나 어떤 좀 더 어렵게 만든 더 힘든 어떤 구현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쉬웠고, 차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좀 더 남들보다 더 차별화되게 내가 좀 더 많은 열정을 쏟고 했던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본인 개인 프로젝트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내준 과제입니까? 학교에서 턴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왜 그러면 그 과제를 할 때 네. 개인으로 하는 걸 왜 선택하셨어요? 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좀 편리한 측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하는 게 당연히 편할 수는 있는데 네. 팀으로 그럼 할 때는 좀 약간 불편하신가요? 그러면 다른 아니요, 사람들이 그런 다 건 반영하는 아닙니다. 거? 꼭. 음, 제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팀으로 협업을 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 그럼 팀으로 일할 때는 본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팀원으로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 팀장으로서도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정확한 역할을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팀으로 했던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죠? 리눅스 핵맨 채팅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2명입니다. 2명이서 했고요. 여기서 본인 그러면 팀장 아니면 팀원? 거의 제가 주도를 많이 합니다. 주도를 많이 했었고요. 네. 이걸 했을 때 본인은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걸 좀 더 본인이 주도했거나 더 도와주었나요? 기여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친구가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을 하던가 도서를 빌려서 해결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친구를 도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간식을 자주 하시나요? 간식 말씀이시나요? 네, 네. 간식은 주로 빵이나 그런 걸 해요? 하긴 하죠. 네, 네.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밤에 이제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서 먹은 거예요. 얘기도 없이. 제 거를.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누군가 배고파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빵 정도야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먹을 수 이제 있지 이해를 않을까? 했는데 네. 다음날부터 또 올려놓으면 또 가져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일단 하시겠어요? 2번까지는 일단은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일단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일단 회사 측에 좀 상의를 해서 네. 이런 일이 발생한다. 네. 회사 누구랑 얘기를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주로 팀원하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개발 부서에 팀원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의견 공유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없었는데 뭐. 아, 빵. 뭐,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일단은 물어보고 네. 해결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 체계를 통해서 해결할 빵 것 없어진 걸.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직무상황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 속에서 정서지능이나 실용지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던져집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섭섭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걸 다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간식을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뭐 누가 먹었나 보다 뭐 끝까지 이해해 주려면 끝까지 이해해 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2번까지는 봤다가 3번째부터는 공식적으로 팀의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공식화시키겠다 이거는 사실은 업무를 하다 보면 너무 정신들이 없고 그런데 그 한 막내 직원의 간식 문제 때문에 누구나 신경을 쓰고 이런 건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낭비일 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수업을 들었던 다른 학생들은 주제를 쉽게 선정하지 못했다. 아이디어로 주제를 못한 피드백을 줬다. 이 내용은 왜 쓰신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이라고. 곧바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곧바로. 네. 이 컵을 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연필꽂이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면 네. 생각나면 다 얘기해 주세요. 이면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씨를 적을 수 있는. 굳이 이제 게임에 적용을 시키면은 종이컵에다가 각종 센서를 달아서 로봇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컵 로봇 같은 알겠습니다. 것도. 지금 답변이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예, 얼마든지 종이컵 로봇은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필꽂이나 종이컵 로봇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 본인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충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창의적이라는 게 이제 독창적인 걸 말하는 건데 과거에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 지금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곧바로 떠오른 생각이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하게 창의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진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프로그래밍도 좋아하지만 음악 감상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듬 게임을. 예, 그래서 그러면 게임을 많이 해봤으니까 예. 블리자드 게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임이 뭐예요? 워크래프트 3하고 오버워치하고 그 디아블로 2, 스타크래프트 1, 2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스타크래프트 1이 제일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 게임을 좋아하죠? 워낙에 대중적이고 게임 산업계에 큰 혁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프로게이머도 현재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는 리마스터 버전으로 재출시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크래프트 1을 제일 좋아하고 지금도 저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의 스토리를 이해해요? 네, 이해합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실래요? 네, 캠페인별로 각자 스토리가 있고 종족별로도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테란 유저이기 때문에 테란을 말씀드리면 우주의 과학기술이 되게 발달을 해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을 잘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았는데 그 외에도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그리고 관심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 게임을 좋아하고 또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좋아해서 관심 있어서 계속 꾸준히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분야의 개발자가 아니라 오로지 어떤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난 이 단계까지 하면 이것까지 한번 해봤다.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좀 차별화된 요소라든지 이것까지 한번 해봤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좀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실무 경험 한 달, 두 달을 통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험을 제가 어느 정도 도운 그 점이 판매를 도왔다고요? 네, 판매? 그 소프트웨어를 결국에는 판매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거랑 도왔기 게임 때문에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직접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제가 게임 개발자로서 게임 개발을 하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가.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만의 특별한 네, 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본인 어떤 차별화된 어떤 부분들 개발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저는 이제 외국어 실력이 그래도 IT 전공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근데 저는 이제
외국어는 이제 남들과 다르게 좀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것을 할 수 있으신가요? 자기소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제가 간단하게 그럼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My name is Jinwoo Park and 24 years old. I love programming because I'll be programmer.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했는가를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또 소프트웨어 분야하고는 또 다른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차별화되게 더 많이 노력한 것을 좀 물어봤던 의도가 있었고요. 다만 좀 본인이 수행했던 것들을 좀 봤었을 때 너무 약간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해오지 않았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좀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학생 수준에서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좀 구현해봤던 경험들을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혹은 아니면 본인이 만들고 싶은 어떤 게임을 한번 구상을 해봤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배우려고 시도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나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접을 통해 잘 말씀을 전달드렸지는 모르겠는데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게임 프로그램도 좋아하기 때문에 꼭 이쪽에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성공을 할 겁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진우 씨랑 모의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네, 두 분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좀 이것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일단 등급은 C 등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약간 좀 표현에 대한 문제가 다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사전에 좀 답변 준비를 충실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다소 이제 면접관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추상적인 표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준비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삼촌, 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이 자리에서는 아까 그 셀프 영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게임 프로그래밍 한 거를. 네. 안 본 상태에서 그냥 이 모양을 봤다 그러면 점수가 낮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그걸 이제 본 상태에서 이거를 봐서 그런지 왠지 이건 표현력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실력이나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어떤 꿈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안 보고 했다 그러면 D나 이렇게 줬을 텐데 그게 또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C를 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현장 실습에서 바로 투입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게임도 여러 가지 만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또 면접에서는 좀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원활하게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쉽지만 저도 C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우 씨. 네.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되게 제가 아쉬운 점이 표현을 잘 못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아쉽습니다. 저도 아쉬웠어요. 네. 혹시 질문 중에 네. 좀 어려워서 대답하기 곤란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었나요? 네, 아까 창의적으로 좀 대답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곤란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네, 삼촌의 질문. 네. 장점을 창의적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물어볼 거예요. 이 문장을 본 사람은. 근데 창의적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정도면 네. 그걸 과연 장점이라고 이렇게 나중에라도 실제 면접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진우 씨 면접 본 거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대답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뭐 이게 아쉬웠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표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좀 봤었을 때 약간 면접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특히 자기소개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했을 때에도 뭔가 너무 좀 짧아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면접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상 가는 질문을 예를 든다면 한 100개 정도 뽑아보고 그 100개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지금 약하다면 정말 한번 풀로 다 내용을 다 써보셔야 되거든요. 자기소개 쓰듯이 내용을 써보고 접근하셔야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말할 때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임기응변식의 어떤 순발력에 의존한 어떤 답변은 좀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삼촌, 네. 진우 씨 대답 중에서 좀 그래도 잘했다 하는 대답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아쉬운 거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잘했던 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잘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좀 엉뚱한 자신감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한 게 해외에서 근무를 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뭐 유창한 영어 실력을 보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를 가지고 저 영어 못해요 이러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영어인데요. 뭐 해볼까요? 그랬을 때 해보겠습니다 한 걸 보면서 쉬운 영어였고 간단한 영어였지만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썼어요. 엉뚱한 자신감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답변도 좀 이렇게 좀 엉뚱한 자신감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진우 씨, 자,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다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뭐 코딩 시험을 보는 것도 있고, 그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걸맞는, 회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에 걸맞는 역량을 쌓는 것을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되게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람을 좀 보는 기준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표현 능력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개발 관련된 분야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 뭐 내가 아까 잘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잘한다에 대한 이 기준점이 되게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더라도 전 잘합니다. 계속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자바를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학생 수준에서 내가 구현하기 어려울 만한 것들을 좀 도전을 했다거나, 그것을 내가 우리 교수님한테 정말 극찬을 받았다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정도 수준에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했다, 난 잘한다,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호하게 들을 수밖에 없겠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면 사실은 진짜 그냥 PC 딱 들어놓고 프로그램한 거 다 구현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은 내가 무슨 말은 전혀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한다라는 어떤 그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내가 구현해 봤던 것을 해봐야 알려줘야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근데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신입으로 뽑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진우 씨 하는 것처럼 뭐 혼자 할 수 있으면 계속 혼자 게임 개발을 좀 많이 해보고 관련된 경험을 좀 같이 쌓고, 자기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입장으로 해서 좀 관련 경험을 좀 많이 쌓고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진우 씨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보통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구 최강이에요. 지구 최강. 게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프로그래머로 뽑힌 사람들, 신입이든 경력이든 특히 신입으로 뽑힌 사람은 진우 씨가 얘기했던 충분한 전공 지식과 실무 경험보다 더 충분한 걸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본인은 지금 만족스러운 걸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경쟁을 했을 때 나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아까 보여준 게임 정도는
평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이 그것보다 못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뽑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임을 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만든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속에 게임 개발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소개가 프로그래밍을 워낙 좋아해서예요. 본인이 했던 얘기는 게임 프로그래밍을 워낙 좋아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자기소개 해발할 때 첫 문장부터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프로그래밍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도 덜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 충분한 사람하고 경쟁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좀 생각하시고요. 진짜로 본인이 충분하다고 표현한 걸 인정받으려면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임 계속 개발하시고. 그 혼자 개발하는 거를 그 중에서 잘했다고 하는 거를 공모전 같은데 좀 이제 나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객관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시장성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가 자체는 너무 개인적이에요. 주관적이고 충분하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진우 씨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시니까 취업에 한 발짝 더 앞에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조언을 하는 시간. 네. 뭐 앞에서 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한 팁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 본인이 얘기하고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죠? 네, 잘 찍어서 본 적이 없으시죠?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촬영을 한 내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저렇게 표현을 했고 정말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였겠구나, 좀 신뢰감이 안 갔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마 진우 씨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할 것 같다는 믿음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 연습이 상당히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보완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만 딱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이제 얘기하신 거랑 동일해요. 표현력의 문제예요. 표현력.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절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얘기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좀 들으려고 하는데 끝이 났어 벌써. 자기소개도 좀 들으려고 하는데 벌써 끝이 났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때 상황은 어땠어요? 뭐 실습에서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현장 실습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기술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었었다. 혹은 상사가 잘한다고 피드백을 주었고 바로 다른 업무를 좀 분담해달라고 좀 한 적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실습을 끝나고 나서 근무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어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만 자체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충분하다. 전 충분하다. 충분히 잘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실력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모의면 또 보고 또 이렇게 컨설팅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오늘 좀 어땠나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은 진짜 정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면접에 제가 많이 안 봐서 저에 대한 단점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저희 조언이 취업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꼭 뭐 몇 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꿈의 기업에 꼭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